가끔 보는 자식들보다 더 반갑게 느껴진다는 돈.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했을 만큼 대중성까지 갖췄다는 이 돈. 요즘 이 돈이 세대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낸 것에 대해서 적게 돌려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돌려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면 안 되냐. 지성세대가 조금 더 그래도 자산도 더 많고 그다음에 받을 수급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짧고 하니까 조금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바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 지킴이 국민연금 얘긴데요. 베일을 벗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놓고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고 도입할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자동조정장치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연금 개혁. 국민연금이 모두의 연금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난달 있었던 두 번째 국정 브리핑 자리.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히나 관심을 모은 건 정부 연금 개혁안의 얼개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나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같은 구조 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거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새로운 이걸 만약에 한다면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실험인데. 정부가 승부수를 띄운 까닭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아져서 직장을 떠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재해로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때를 대비해서 평소 조금씩 부담했다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점차 가입 대상이 늘어나며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돼섭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좀 특히 예를 들면은 사업주 단체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반대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빨리 이거 홍보를 통해서 빨리 도입되도록,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좀 상당히 과하게 처음에 좀 잘못 설계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 측면에서 보면 좀 무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1차 제도 개혁을 단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7년에 우리나라가 초유의 성장만 하다가 굉장히 강한 걸 하나 얻어맞은 게 IMF 경제 위기거든요.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뭐 자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던 직장에서도 막 쫓겨나고 막 굉장히 우리 사회가 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접해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비단 연금 개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굉장히 강한 개혁이 들어오던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격결에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모두가 남의 일인 것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3년 재정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율은 올리고 급여율은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데요. 하지만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사그라들던 관심은 2006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고 새로운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사회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삶의 완주를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하십시오. 하지만 야당은 정부안에 맞서 수정안을 제출했고 참여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부결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시작한 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낸 건데 이걸 너무 싫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근으로 기초노령연금 패키지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이 너무 쓰다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탕 같은 기초연금을 같이 올려놓았는데 그 사탕 같은 기초노령연금은 통과를 시키고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은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사탕과 약사발입니다. 약을 먹기에 너무 쓰니까 사탕을 옆에다 같이 놨는데 사탕만 먹고 약사발은 엎어버렸다. 이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야당 대표를 만나 합의하며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 대체율만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워낙 국민 반발이 커가지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질 않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이니까. 그때 복지부에서 안을 갖다가 냈을 때 우리가 언론에 사지선다형 4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번째 안은 뭐냐면 현행 그대로 간다가 하나거든요. 그것도 연금 개혁 안으로 사지선다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1년여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재영 씨. 현재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중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직장 생활했습니다. 적금 넣는다는 그 심정으로 내고 있고, 그런데 아주 나중에 받는 적금. 혹여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낸 사람의 돈을 바로 이렇게 지급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럼 나중에는 누가 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90%는 그렇지 않을까. 이재영 씨 같은 젊은 세대에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국민연금 다음 세대 폭탄 돌리기를 멈추라라고 전국 60여 개 대학에 붙였던 대자보입니다. 이런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해마다 당겨지고 있는 연금 소진 시점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연금 기금 소진은 36년 전 설계된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57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수급 나이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8년 남을 시점이고요. 그때 되면 이미 고갈된다는데 좀 불안합니다. 어차피 우리 세대가 받을 수도 없는데 그냥 차라리 없애버리면 안 되냐라는 그런 신세 한탄에 가까운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내가 과연 나중에 취직을 해서 이런 거를 해도 내 노후 보장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왜 내가 국민연금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혜택은 기성세대가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에 반감이 큰 편입니다. 일례로 매달 10만 원씩 약 10년을 납입하고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은 1940년생 어르신에 비해 1999년생인 재영 씨가 이와 비슷한 금액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20만 원대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약에 70만 원을 받으려면은 말했다시피 36년 더 일해야 되고, 근데 게다가 이제 총 납부액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배 더 내고 이제 절반 정도 거의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청년 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55년에) 고갈되는 게 너무 뻔하고 지금 20, 30대는 은퇴가 됐을 때 다 고갈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을 안 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보다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혁의 불씨가 재점화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2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올해 1월 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이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소득 대체율 50%, 보험률 13%가 1안이었습니다. 이 1안에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소득 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2%인 2안에 대한 응답률은 42.6%로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 인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보험료율, 그러니까 젊어서 매달 붙는 거는 소득의 13%로 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여야가. 됐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른바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는 여당은 43% 정도 보전해 주자. 민주당은 45%까지 받게 해주자. 2%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갑론을박의 오간 끝에 21대 국회 막판에 소득 대체율 44%로 의견이 모이는 듯 했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국회 안대로 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 시점을 불과 9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조금 올리는 안인데 일부 재정 안정 효과가 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불안정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빈약한 재정 안정 효과를 지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집에 물이 새는데 비는 지금 많이 오고 집에 물이 지금 팡팡 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새는데 그냥 거기 임시로 그냥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불 끈 정도 수준이거든요. 불이 완전히 소진된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9월 4일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의 논의 기준점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2대 국회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씩 낮아져서 4년 후인 2028년에 40%가 되는데 올해는 42%예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소득 대체율 포인트까지 해서 멈추자. 더 낮추지는 말고. 근데 만약 이거를 거꾸로 더 올려버리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가 낮아졌던 것을 되돌이켜 버리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예측 가능성, 지속성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타협점으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니까 여기서 멈추는 저는 그런 적절한 접점을 제시했다고 보고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모수 개혁의 한계를 보완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시된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에 맞게 납부액과 수급액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대는 이런 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좀 올려서 수지 규정, 받는 돈하고 내는 돈의 균형을 맞춰놓은 뒤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변동되면 재정 악화 요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정치권에 물어보지도 않고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수상이니까 묻지도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지속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제도를 바꿔버려요. 수급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그냥 무조건 by definition 100% 100% 그냥 지속 가능하게 자기 혼자 굴러가는 거예요. 오래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급격한 연금 소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 42%에 보험료는 13%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자동 안정장치를 내놨어요. 이 자동 안정장치라는 게 국민연금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조개혁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연금 수령액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가입자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대금융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저희가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저한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 % 이상은 반드시 보장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물가 그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더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받은 연금액보다 연금액이 적어지지는 않고요.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은 정부 연금 구조 개혁의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지금보다 명확히 명시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는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안에 연령대별 혹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해요.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이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없지만 이례적인 제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식의 차등 보험료를 정부가 제안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아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이번 방안에 대해 청년 세대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14%라고 그랬을 때 많이 부담으로 생각하긴 했었는데 근데 0.25%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한테 얼만큼 부담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아직 뭐 정확하게 올려도 된다, 이게 부정적이다 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20대는 이제 막 사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사회 초년생들이고 50대 이상부터는 아무래도 좀 자리 잡힌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하는 게 더 있다고 봅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13%로 올렸지만 나중에는 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8%라든지 뭐 20%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13%로 올리는 거는 좀 무자비한 거죠.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정부가 인상폭을 좀 차등적으로 한 것은 모든 세대가 좀 공평하게 각자의 부담을 좀 나눠지자 이 연금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상폭이 가장 가파른 50대는 어떨까? 올해 51살인 김지영 씨는 매달 15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고갈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내는 거는 누구나 원하진 않지만 지금 현실이 이러면 현실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고갈되지 않고 다들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끔. 김지영 씨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30대와 10대인 두 자녀의 영향도 큽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국민연금 내고 뭐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내진 않고 있죠. 초고령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청년 세대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게 김지영 씨의 생각입니다. 어릴수록 더 걱정되죠. 까마득하니까. 기성세대가 조금 더 그래도 자산도 더 많고 그다음에 수급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짧고 하니까 조금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쪽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저는 기존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전 그래서 논의가 좀 진전되면 차등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질 것 같고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개편을 위한 제언도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에서 노인 빈곤 해소와 소득 보장 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층 연금 체계를 내실화해 실질 소득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군 장병도 그 군 복무만큼 더 혜택을 더 준다고 하고 우리 여자인 경우는 또 임신 기간을 만큼 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뭐 그게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정도 혜택이 들어가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신뢰받는 연금이 되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진실 게임에 갇혀 어르신부터 미래 세대의 피해가 전가되지 않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시작됐습니다.